보형물이 비쳐 보인다고 할 때 이 보형물을 빼고 싶으신 거죠. 코의 높이를 말씀드릴 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말씀드려요. 제가 적극적으로 권해드리는 경우에요. 바로 구축코입니다. 안녕하세요. 졸리쌤의 톡톡 성형 라이트 성형외과 김지연 원장입니다. 오늘은 코 재수술, 그 중에서도 한정을 해서 무보형물 코 재수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코 재수술인데 무보형물? 나 무보형물 아닌데 실리콘이 있는데 이거를 무보형물로 바꿔도 괜찮을까? 걱정들 많이 하세요. 제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무보형물 코 수술 현 영상 시청해주신 분이라면 다 아실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무보형물이란 보형물이 없다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아무것도 없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보형물, 즉 실리콘이나 구어텍스는 없지만 그 대신 진피를 깔아드리는 수술을 무보형물 코 수술이라고 하고, 그 중에서도 코 재수술을 무보형물로 하시는 경우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무보형물 코 재수술 어떤 때 가장 좋을까요? 가장 쉽게 알기 쉬운 경우는 바로 그거예요. 보형물이 비쳐 보이신다고 하실 때, 보형물이 비쳐 보인다고 할 때 이 보형물을 빼고 싶으신 거죠. 보형물이 비쳐 보이는 원인은 가장 크게는 캡슐, 보형물을 덮고 있는 캡슐이 너무 두껍게 강하게 만들어져서 그게 피부 겉표면까지 보이는 상태가 된 것도 있고, 피부가 너무 얇아서 안에 있는 보형물이 비쳐 보이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옆면에서 보형물의 선이 보이는 경우도 있고요, 윗면에서 시작되는 부분이 딱 끊어진 것처럼 보이시는 경우도 있으시죠.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보형물 대신 다른 진피 조직을 넣어주시면 제일 좋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미간이 높으신 분이에요. 코의 높이를 말씀드릴 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말씀드려요. 미간, 콧대, 코끝이에요. 이 중에서 미간은 높이기는 쉽지만 낮추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따라서 보형물을 넣게 되면 당연히 미간이 더 높아지시게 돼요. 더군다나 캡슐이 생기는 캡슐 두께까지 생각한다면 더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미간이 높으신 분들의 특징은 코끝이 그만큼 안 높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코끝은 못 올라가는데 미간은 보형물을 얹어서 안 그래도 높은 미간이 더 높아졌다? 그건 바로 아바타코가 되는 겁니다. 이마부터 코끝까지 일자로 쭉 내려오는 아바타코. 너무 부자연스럽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미간을 안 높이기 위해서 어느 부분에서 시작해도 시작점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 즉 중간부터만 넣어도 굳이 캡슐이 없기 때문에 시작점이 보이지 않고 부자연스럽지 않은 진피를 사용하시는 것을 권해드려요. 세 번째는 환자분들은 잘 모르시고 아예 생각이 없이 오시지만 제가 적극적으로 권해드리는 경우예요. 바로 구축코입니다. 코 수술을 한번 하셨는데 혹은 몇 번 하셨는데 코가 너무 짧아졌다, 들렸다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대부분 안에 보형물이 들어있으세요. 보형물을 둘러싸고 있는 캡슐 혹은 둘러싸고 있는 조직이 흉살 반응이 너무 심해서 자꾸 조직을 끌어당겨 오는 거예요. 그러면 재수술 시에 이런 흉살 조직이나 캡슐을 100% 제거를 한다고 해도 이미 그런 걸 한번 만들어 봤던 기억이 있는 조직들이 주변에 남아있기 때문에 또 구축코가 되기 쉬워요. 그래서 구축코를 기껏 수술해 놨는데 얼마 지나니까 또 다시 짧아진 것 같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게 바로 이런 이유예요. 그래서 구축코가 심하신 분들이시라면 아예 구축의 원인을 없애버리면 좋잖아요. 그래서 이런 구축코가 심하신 분들에게는 제가 무보형물 코 재수술을 많이 권해드리는 편이에요. 그러면 재수술로 하실 때 가장 큰 걱정이 계세요. 저는 보형물이 있었는데요, 이걸 빼고 진피를 넣으면 진피는 그렇게 흡수가 잘 된다면서 제 코가 막 낮아지는 거 아니에요?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코 재수술에서 무보형물로 수술하는 경우에는 이미 보형물로 인해서 피부가 많이 늘어나 있는 상태예요. 늘어나 있는 상태다 보니까 진피 조직 자체를 많이 누르지 않아요. 당기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헛수술을 무보형물로 코 수술하시는 경우에 비해서 오히려 흡수율이 낮고 생착률이 높아집니다.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미 그 공간을 먹여 살릴 혈관들이 잘 자라와 있는 덕분에 진피의 생착이 더 잘 되는 거죠. 단 하나, 코 재수술이나 첫 수술을 진피로 하셨을 때 코가 뭉툭해지는 걸 많이 보셨다고들 하세요. 그것 때문에 진피 수술하는 거를 많이 꺼려 하시는데요. 이건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테크닉의 문제예요. 진피는 모양을 실리콘보다 더 잡기가 어려워요. 실리콘은 모양대로 넣으면 끝인데 진피는 그 이후에 어느 부분이 더 당기고 조이고 흡수될 것인가까지 계산을 해야 되고, 이후에 모양이 살짝 바뀝니다. 그 바뀌는 모양까지 계산해서 조각을 해서 넣어야 되겠죠. 진피는 조각을 하지 않는다? 아닙니다. 마치 그냥 살덩어리 갖고 차르 반죽을 넣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정확히 빚어서 넣어줘야 돼요. 조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험과 테크닉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또 한 가지 질문, 이왕 하는 거 내 진피를 쓰면 얼마 좋을까요?
왜 인공진피를 추천하시나요? 라고 많이 하세요. 이유는 무보형물 코수술 영상편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내 진피는 높이 변화가 심해요. 흡수가 돼서가 아니라 우리 몸에는 물이 많잖아요. 물이 빠지면서 납작해지는 분율이 크고요. 우리 몸에서 진피가 두꺼운 부분이 어디냐? 배, 등 이런 곳이에요. 근데 우리가 거기서 진피를 떼진 않잖아요. 주로 떼는 곳이 어디죠? 엉덩이나 귀 뒤예요. 그러면 이런 곳은 진피 두께가 두껍지 않기 때문에 높이를 만들기 위해서는 아주 많이 떼서 롤링을 해서 두께를 만들어주거나 혹은 지방을 갓대서 높이를 만들어줘요. 많은 병원들에서 흔하게 하는 것은 많이 떼서 롤링을 해서 모양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지방을 같이 떼서 지방으로 높이를 만들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지방은 생착이 잘 안 되고 석회화가 되면서 뭉툭해지고 울퉁불퉁해지고 딱딱해지고 촉감이 좋아지지 않아요. 그래서 진피에 대한 오해도 많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두꺼운 진피 조직을 쉽게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나중에 촉감이 좋지 않고 뭉툭해지기 쉽기 때문에 자가진피보다는 인공진피를 더 권해드리고, 단지 하나 염증이 심하거나 현재 진행 중이어서 인공진피를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크다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흡수를 감수하고 딱딱해지는 걸 감수하고 지방은 다 제외한 진피를 넣어드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무조건 무보형물 코 재수술을 권하시나요? 라는 질문에는 아니에요. 왜냐? 코 모양은 사람마다 다 다르고 그리고 원하는 모양도 다 달라요. 나는 굴곡을 용납할 수 없어. 나는 매끈하게 쭉 뻗은 콧대가 좋아 라고 하신다면 보형물 쓰셔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쓰셔야 돼요. 두 번째, 5mm 이상 높이셔야 된다면 진피의 생착이 좋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보형물을 사용하시는 걸 권해드려요. 하지만 보형물이라고 해도 바닥이 낮아지는 흡수 효과가 있기 때문에 6mm 이상은 많이 권해드리진 않아요. 그래서 5mm, 6mm 정도의 높이를 높이셔야 되는 분이시라면 보형물을, 혹은 굴곡을 원치 않으시는 분이시라면 보형물을 권해드리곤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무보형물 코 재수술의 장점. 첫 번째는 경계가 잘 보이지 않아요. 보형물에 티가 잘 나지 않기 때문에 훨씬 자연스러운 모양이 되실 거고요. 두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구축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코 수술을 하고 나면 보형물이 들어있을 때는 흉살 반응을 거치면서 코 모양이 일시적으로 나빠졌다가 한참 지나서부터 다시 자연스럽게 좋아지는 편이라면, 무보형물 코 재수술 같은 경우에는 코 수술 후에 붓기가 있다가 점점 자연스럽게 붓기가 빠지는 방향으로만 진행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만족도가 높으시겠죠. 세 번째, 염증의 가능성이 적어요. 보형물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뺄 때까지 내 것이 아닌 이물질인 형태로 남아있는 경우보다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생착이 되면서 내 몸의 조직처럼 행동하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후에 염증의 가능성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래서 특히 코 재수술을 생각하시는 분 중에서 지금 현재 부자연스러움이 주 이유시라면 무보형물 코 재수술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